네, 제가 정한 제목은요,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아픈데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더 아프다. 원래 대한민국이 많이 아프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아픈데 미세먼지 때문에 더 아프다. 왜 더 아픈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찾아봤는데요. 0.38초 만에 6,700만 개에 관한 이슈가 구글에서 찾아집니다. 미세먼지가 초 이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베이비 커플들과 놀랄만할 정도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마술을 매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빌딩이 저렇게 없어지는 그런 날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여기 3월 5일이거든요. 오늘 엄청 화창하고 오는 길에 벚꽃도 보면서 제가 미세먼지 준비하면서 굉장히 화나고 짜증나고 그랬던 게 많이 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를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1985년 때부터 벌써 이미 이제 우리가 공해에 대해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측정이 안 됐다는 거죠. 심지어 1988년도에는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도저히 훈련을 못할 정도로 공기가 나빠서 일본 가서 훈련하고 경기하는 날 한국으로 오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별로 공기가 좋지 않았던 시절들을 우리가 벌써 30년째 이렇게 나쁜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주로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저렇게 동남아, 중국, 한국까지 저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요. 선진국은 미세먼지가 예전에 굉장히 많았었지만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런던 스모그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국 신사가 안개 뿌옇게 끼었을 때 언제 비 올지 몰라서 우산 들고 중전모 쓰고 거리를 가는 그 멋진 모습을 1950년에 산업혁명 시기를 거쳐가면서 영국에 벌써 이미 있었는데요. 유럽하고 미국은 저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1910년부터 16년까지 남동아시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날아온다, 뭐 어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줄여라고 얘기해도 남의 집 제사에 배나라 감나라 해가지고 누가 배놓고 감 놓겠습니까? 그 놓는다 하더라도 엄청 논란이 많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1995년부터죠. 미세먼지 PM10을 측정을 해서 많이 저감 정책을 하긴 했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진 않고 있고요. PM2.5도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한데 저 이상은 더 줄어들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흙은 먹어도 상관없지만 저 미세먼지는 먹으면 우리가 큰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자로도 경고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문자를 많이 오죠. 총 59개소에서 측정을 해서 우리한테 문자를 주는 겁니다. 그만큼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1.5에서 10m 사이에 저 공기질을 측정하긴 했는데 대부분이 10m에서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1.5에서 2m 사이에 살고 있는데 10m에서 재봤자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미세먼지가 진짜 많이 마시는 건지 경고대로 적게 마시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우리가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주 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주의보와 경보의 메시지가 계속 날아오는데요. 주의보는 그냥 권고입니다. 그 다음에 경보는 똑같은 내용을 자제하라 보는 거고요. 주의보에서 자제해라, 절제해라고 하는 거는 경보에서 그냥 금지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대부분은 외부 출입을 금지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아주 뭐랄까 소극적인 대응 방책들이 문자로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발암물질이고요. 계속 이제 주의보, 경보가 날아오는 메시지가 200%씩 증가를 하고 있고 아주 아까 보셨다시피 6,700만 개가 찾아진 정도로 0.3초 만에 1, 2위 이슈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악의 공기 수준이고요. 혈관까지 침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조기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요. 특히나 만성 폐쇄성 질환, 숨구멍이 막힌다는 거죠. 만성 폐쇄성 질환이 330만 명 정도가 있고요.
사망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입원율도 거기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질병이 급성 기관지염, 천식, 기관지염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이죠. 병원에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폐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질환을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원인의 결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폐질환의 문제가 결국 숨을 오시기 때문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어도 저 살아가는 게 좋은지 모르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맞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히 경각심이 있겠습니까? 네, 총 미세먼지로 100만 명, 11,000명 정도가 조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죠. 아까 이제 정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특히나 우리가 출산율을 저조하는데 폐아이까지 저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어떤 거냐면요. 저렇게 폐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1위 뇌졸중이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 2위 심혈관 질환이고 3위가 폐암이고 4위가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은 전혀 다른 형태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10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2마이크론, 그 다음에 0.1미크론까지 굉장히 먼지가 다양해지고 굉장히 작은 미세 초나노 미세먼지까지 우리가 다 맡아가지고 혈관에 또 여러 가지 기관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폐 깊숙이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숨구멍이 막히는데 환기가 잘 안 되니까 먼지가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저렇게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 눈 가려움, 기침, 음성, 코피 이런 것들도 다 비염 증상들입니다. 저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숨을 못 쉬고 있구나. 미세먼지가 한번 들어왔다가 밖으로 잘 못 나가는구나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눈물 개통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대응 요령이라는 게 결국은 마스크 써라. 그 다음에 나가지 마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들은 잘 씻어라. 그 다음에 물 잘 마셔라. 그 다음에 물 청소 잘 해라 이런 거죠. 먼지에는 물이 천적입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먼지를 깨끗하게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공기정화기라는 것은 전부 다 건조식 필터형이 대부분이지만 습식형 공기정화 집중 기술로 점점 공기정화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물이 많아야 돼요. 내 몸에. 가난한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고 건강은 스스로가 지켜내야지 됩니다. 우리가 건강 그러면 면역 얘기하죠. 백혈구, 항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백혈구, 항체는요 그냥 바깥에서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전쟁, 총알, 추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갑옷을 입죠. 그 다음에 방탄복을 입고요. 그 다음에 방한복을 입어요. 제일 공통점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에다가 뭔가 입혀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포에 뭔가를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백혈구를 튼튼하게 하고 항체가 많아져가지고 면역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방어작용이 있어요. 저렇게 계속 먼지를 털어내게 되는데요. 저 털어내는 털에 저렇게 또 잔털이 달려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수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저것을 글라이코칼릭스, 당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 질환을 일으켜서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해도 당사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치료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폐가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저런 당사슬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구를 하려면 당사슬을 다시 제대로 만들어야지만 촉촉하게 젖어있는 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먼지를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 청소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렇게 당사슬이 있어야지만 백혈구 활동도 훨씬 더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죠. 내가 옷을 잘 입고 있어야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면역 세포 치료들도 하죠. 면역 치료들도 암 환자들한테 하는데
당사슬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죠. 폐를 통해서 이제 혈관으로 들어와도 또 막아낼 수가 있는데요. 막아낼 때도 혈관에 당사슬이 없으면 도저히 그런 이물질들을 막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뇌혈관까지 갔어요. 우연히 어떻게 해서 뇌혈관까지 갔는데 뇌혈관에도 당사슬이 없다. 그러면 못 막아내는 거죠. 뭐 치매, 뭐 뇌졸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도 마찬가지예요. 적혈구도 그런 이물질들을 싣고 다니지 않아야지 되는데, 물론 혼자 떠다닐 수도 있겠지만 저런 적혈구도 그런 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으려면 당사슬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콩팥으로 보내야지 되겠죠. 아까 폐랑 그 생식기 쪽에 이제 제일 많이 모인다고 정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대부분은 방광 쪽으로 이제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것도 소변으로 보내기 위해서죠. 저렇게 콩팥에도 있어야지 돼요. 당사슬이. 눈에도 있어야지 됩니다. 당사슬이. 그래야지 계속 촉촉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수분을 70%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샤워를 해보세요. 여기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남아있잖아요. 물이 남아있으려면 당사슬이 물을 잡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70%의 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지 면역이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장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습니다. 장도 촉촉해야지만 소화도 잘 되고 좋아지는 거죠. 모든 세포가 저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요. 세포에서 당사슬이 하는 일들이 저렇게 영양, 복구, 장열, 보호, 조절을 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미세먼지로 우리가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살인자로부터 피해가려면 반드시 당사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아픈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또 당사슬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프게 괴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은 이미 다 망가졌거든요. 위장 편한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다 소화안되고요. 역류성 식도염 다 있어요. 다 과민성 대장염이 있고 변비가 있고 설사가 있고 무름변이 있어요. 대부분 당사슬이 다 망가져 있는 거죠.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사슬이 온전하게 미세먼지에서 건강하게 잘 지키려면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먼저 끊어야 됩니다. 이러면 장이 다 망가지거든요. 갑상선, 장, 그 다음에 만성피로, 관절염, 뭐 축농증, 비염, 그 다음에 치매, 주기력 결핍장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당사슬과 관련이 돼 있고 음식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폐로 들어온 것들을 잘 내보내야지 되는데요. 우리도 환기를 시켜야지 집안 공기가 깨끗해지듯이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척추가 다 삐뚤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요. 다 삐뚤어져 있어요. 호흡을 못 하거든요. 갈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사실 증상이나 병명도 애매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얘기를 해도 그냥 마지막에 이제 정신과를 가야지 되고 이상한 약을 먹어야지 되고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신체 각 부위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숨 하나 못 쉬는 걸로 온 신체 기관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게 조그만하게 저렇게 돼 있는 게 500cc 평상시에 숨 쉬는 건데요. 저게 안 된다는 겁니다. 500cc를 못 쉰다는 거예요. 그게 1.5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1.5를 대부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1.5, 거북목, 그 다음에 목 디스크 이런 것들이 척추 측만증을 만들어냅니다. 숨을 못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1.5기 왜 생기느냐? 안구건조증이 왜 생기느냐? 다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다. VDT 증후군이 한때 굉장히 유행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VDT 증후군 어느 날 갑자기 얘기가 없어졌어요. 지금 인터넷 신문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숨 쉬는 것을 더 잘 쉴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것이 미세먼지와 관련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당연히 1.5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거북목 증후군, 목 디스크, 뭐 우리가 들뻐근하고 아픈 거 다 1.5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요즘 안구건조증 많이 늘어나고 주의력 결핍장애 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 중독, 1.5, 숨 못 쉬고 미세먼지까지 겹쳐가지고 더 심해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점점 더 아파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커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참 어두울 수 있습니다. 당사슬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옷 벗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옷 벗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좋은 옷 다 국회 오신다고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세포한테도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렇게 민둥상 세포를 만들 거냐, 이렇게 털이 많은 좋은 옷을 입히는 세포를 만들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 중요한 것이 숨을 잘 쉬는 것이고, 숨을 잘 쉬려면 목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강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